지금 시작하는 시간은요, 저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약간 북스타트의 큰 틀, 그 다음에 북스타트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취지를 담고 있고 아이와 함께 어떤 식으로 책을 읽어주면 좋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저희 도서관에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북스타트를 통해서 함께 활동을 하고 사회적 공동육아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진행했지만 지나고 나보니 이게 공동육아 형식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경우도 몇 개 있어요. 근데 도서관 안에서 아무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다 공동육아였고, 제가 저희 도서관을 처음 간 게 2009년이었어요. 저희 둘째 3살 때 갔었거든요. 2009년이었는데 지금 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로 벌써 12년, 13년째 저희 늘 푸른 어린이 도서관에 계속 다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커서 중3이 됐고요. 내년에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들과 함께 이야기를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걸까 이제 고민을 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장황하게 글로 남기는 것보다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 자료로 좀 많이 넣었어요. 사진이 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작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아이들이 신간평가단이라고 해서요. 초등학교 대상 친구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와중에 초등학교쯤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안 읽어주세요. 그냥 알아서 읽어. 그러면서 혹은 이제 좋은 책은 또 읽혀주시고 싶으니까 막 도서관에 가서 가족별로 5권씩 대출이 되니까, 연수금은 5권씩 되거든요. 5권씩 대출이 되니까 가족 4명이면 막 20권씩 이렇게 빌려갖고 갖고 가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는 혼자 좋은 책은 읽지만 아이들이 함께 좋은 책을 읽으면 좋잖아요. 우리 옆집 아이, 우리 윗집 아이, 우리 아이랑 친한 아이가 이 좋은 책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뭐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푸른 어린이 신간평가단이라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그 학년별로 길잡이 선생님이 한 분씩 이제 봉사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아이가 뭐 예를 들어 1학년이 5명이다. 그러면 5명이 한 달에 5권씩이면 총 25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25권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3월 달에 읽었던 걸 이 아이가 4월 달에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5 꾸러미가 생기면 우리 북스타트 꾸러미 받는 것처럼 꾸러미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읽은 걸 조그만한 종이에다가 간단하게 평가를 써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신간 위주로 쓰다 보니까 뭐 아이들이 솔직하게 써요. 뭐 이 책은 이런 부분이 재미있었다. 이 책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재미없다. 뭐 이런 친구들인데도 그렇게 자기 느낌을 솔직하게 써주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래도 이거 나중에 자료 좀 만들 건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친구들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 정리를 해서 나중에 자료집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너무도 신기하게 자기가 좋아했던 거, 자기가 썼던 거 찾아보면서 다른 친구는 나는 그때 이렇게 이 책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었는데 쟤는 저런 생각했네. 이런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물론 작가님을 만날 때도 있고 학년별끼리 모여서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도 있고 이런데, 그럴 때 아이들이 내가 지난주에 뭐 이런 책 읽었는데 그 책 너무 재밌어. 그래 여기 누가 나왔는데 뭘 어떻게 하더라. 근데 그거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친구가 나도 그 책 너무 읽어보고 싶다. 나 그 책 선생님 그럼 저 그 책 읽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래요. 그러면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의견 교환이 되면서 그런 책들을 서로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하나는요, 친구인데, 저 친구 원래 더 재미난 사진이 있었는데 저 친구의 제가 초상권 때문에 올리지 않았는데, 저 친구가 언니는 초등학생이에요. 언니는 이제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신간평가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원래는 신간평가단을 모여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이슈로 이제 만나질 못하니까 줌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꾸러미를
일일이 하나하나 택배를 다 싸서 택배 발송을 했어요. 좀 선생님들이 손이 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택배 발송을 하는 작업을 했는데 첫 달에 이제 언니 책만 딱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내 책은 없다고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 이용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유치 꾸러미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몇 집인데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의 가정도 그래서 유치 꾸러미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책을 읽고 할 수 있게끔 이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한 권이라도 더 읽어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한 권이라도 더 같이 읽고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 친구가 이제 중간에 너무 감사하게도 또 저 친구 엄마는 신간평가단 길잡이 선생님이세요. 그래갖고 책 이렇게 뭐 선정하고 꾸러미 꾸리고 이러느라고 도서관에 왔는데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아이는 옆에서 저렇게 책을 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위에 세 번째 사진은 저희 도서관의 대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요. 책아 나랑 친구하자예요. 근데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아까 그 북스타트나 북스타트 플러스 단계에 있는 엄마들이 아이랑 함께 도서관에 와서 책놀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책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중에 그 엄마들끼리 이렇게 또 그 같이 참여하셨던 엄마들끼리도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서 엄마들끼리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공동육아 형식으로 오늘은 이 엄마가 책을 읽고 다음 날은 이 엄마가 책을 읽고 하면서 함께 도서관에서 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기 앞에 보면 약간 이렇게 도마뱀 모양으로 이렇게 뭔가 파져 있죠. 저기 자원활동 하시는 선생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저걸 칼로 이렇게 다 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도마뱀이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꾸잖아요. 그걸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뒤에 흰색 그 종이 접시죠. 거기에다 막 색칠을 해요. 그럼 앞에 색깔이 있는 종이 접시를 파서 가운데다 헐핀이라 그러죠. 그걸로 이제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는 거예요. 손잡이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 색깔이 막 변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마뱀과 관련된 책을 읽고 그런 활동을 했던 거. 근데 꼭 그런 건 빤뿐만이 아니라 뭐 몸놀이 하고서 기차놀이도 하고 보자기 갖고 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정말 색종이나 뭐 그 신문지 찢어서 놀기도 하고 아이들이랑 뭐 먹는 거 식생활과 관련된 거 할 때는 뭐 먹거리도 갖고 와서 아이가 평상시에 잘 먹지 않는 거지만 갖고 와서 먹으면 얘도 먹고 얘도 먹으니까 얘도 그래도 한 입 먹어볼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아이들이랑 같이 함께 했고요. 여기 위에 사진 중에 저희 딸이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이렇게 좋아서 팔짝팔짝 뛰고 있는 아이가 저희 아이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방학 때 되면 아이들이 집에서 아무래도 초등학생은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 집에만 있게 하지 말고 좀 도서관에 와서 같이 놀면 좋겠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도서관에 와서 자원활동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오늘은 뭐 이 선생님과 이 엄마와 이 엄마가 아침을 하고 저녁은 뭐 이 엄마와 이 엄마가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은 이 엄마가 하고 돌아가면서 와서 밥도 막 하고 그리고 또 이 엄마들이 가진 재능이 있잖아요. 이 엄마가 이 재능이 있고 이 엄마가 이 재능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에 계신 선생님 따님도 여기 참여는 했었는데 여기 선생님은 생태놀이랑 전래놀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 우리 도서관 자원활동가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 전래놀이 바닥에다가 저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크게 붙여가지고 도서관 안에서 저렇게 뛰면서 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2층에 아무도 안 살아, 저희 이게 3층이거든요. 2층에 아무도 안 살아서 저렇게 뛰어도 돼요, 밤에는. 그래서 저녁에 아이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뛰면서 신나게 전래놀이를 하고 놀았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빨강불이 들어오는 게 가운데 건가요, 선생님? 요 사진은 이제 저희가 도서관에 있다 보니까 폐기되거나 버려지는 그림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림책들이 아깝다. 이걸 뭔가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저희는 도서관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다가 정크 아트를 하시는, 그림책으로 정크 아트를 하시는 안선아 선생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안선아 선생님 오셔가지고 여기 앞에 이제 그림책을 이용해서
팝업북 만들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팝업북 만들기를 배워서 엄마들이 같이 만들고 만든 팝업북을 도서관에 전시하고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배워서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또 그분은 외부에 팝업북 강사로 또 나가게 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서관 안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이 저렇게 신간평가단 아까 여기 맨 처음에 신간평가단 하러 온 친구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 보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시간에 지루하니까 저렇게 누워서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한두 명이 처음에 이제 뭐 여기가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공공도서관처럼 막 그런 곳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누워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기대서도 보고 막 이렇게 막 자유롭게 보거든요. 근데 한두 명이 남자친구 좀 개구진 남자친구가 누워서 보기 시작했더니 애들이 전부 다 누워서 저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도서관이 얘네들이 되게 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봤고요. 여기 맨 첫 번째 사진은요. 요 엄마가요. 요 친구가 둘째인데요. 올 초였나요? 올 초에 작년인가 말인가? 작년 말인가요? 올 초인가요? 올 초죠? 올 초에 셋째를 낳았어요. 근데 이 엄마도 도서관에서 이 셋 아이를 지금 다 키우고 있고요. 저와 함께 도서관에서 성인 책 읽는 그런 모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 안에서 이렇게 아이 데리고 와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계속 꾸준히 도서관 안에서 하고 있고 너무 고마운 게 이 엄마가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저도 나중에 언니처럼 아이가 계속 도서관 이용할 수 있게 키우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뭐 제가 우리 아이를 도서관 안에서 나는 뭐 책을 많이 읽히게 해서 키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건 아니고요. 그냥 내가 도서관에 가고 자주 가고 나도 가끔 연기할 때 있어요. 저도 책 읽기 싫은데 집에서 이렇게 책 펴놓고 연기해요.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 되게 많이 하면서 책 펴놓고 연기해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엄마가 책 보니까 TV가 틀어져 있으면 TV 딱 끄고 옆에 책 갖고 와서 앉아요. 같이 봐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뭐 그렇게 쉽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책 보면 자연스럽게 엄마 책 보는구나. 그리고 TV 딱 꺼주고 지네들도 뭐 할 거 하거나 아니면 옆에 와서 같이 책 읽거나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지금은. 근데 요 엄마도 자기도 나중에 우리 아이들 셋 다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줘가지고 제가 너무 나는 되게 막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한 건 도서관에 열심히 왔던 거 그거 하나였던 건데 너도 도서관 열심히 와. 나도 저희가 그 친구한테 해준 말은 그 말이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아까 그 책 하나랑 친구하자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때가 됐어요. 근데 엄마들하고 이제 무슨 책을 읽을까 하다가 엄마들이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그런 책을 읽고 도서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몄는데 물론 도서관에 기본적으로 나무랑 몇 가지 꾸미는 건 있었는데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엄마들이 여기에다가 장식할 거 뭐 손바느질로 만들었던 조그만한 뭐 인형이라던가 아니면은 색종이로 이렇게 조그만한 박스 싼 거라던가 이런 거를 엄마들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아서 그래도 이제 그걸 갖고 오고 엄마들이 이거 누구야? 이거 우리가 갖고 온 것도 같이 하자. 그러면서 약간 함께 하는 거. 그리고 나도 작지만 같이 참여하는 거. 아이들이 그런 의미를 같이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꾸몄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은 요렇게 아까 이렇게 책 하나랑 친구하자에 참여했던 엄마들이 좀 아이들이 크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다 보니까 도서관에 와서 그림책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좋은 그림책을 읽어주고 싶다. 그동안에 이제 뭐 앞에서 자원활동가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고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엄마들이 그림책을 알게 되고 관심을 보이니까 그럼 동아리 모임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같이 공동육아 하면서 그림책 읽고 키우고 도서관에 와서 활동을 하시다가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는 시간에 오전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림책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엄마들 중에 이제 조금
나는 조금 어린이집을 천천히 보내고 싶어요. 이런 엄마들이 계셨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와요. 근데 여기 뒤에 보세요. 2명 보이세요? 요 2명. 엄마들은 그림책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책상에 올라가서 둘이 놀고 있어요. 근데 도서관은 저는 약간 이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편하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곳. 누구나 편한 자세로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여기 같이 그림책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신간평가단처럼 초등학생이 되고 나면 아이들이 도서관에를 좀 잘 안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도서관에 잘 안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다가 저희 도서관에 이제 다행스럽게도 예전에 저희 도서관에 이용을 하셨던 선배님이신데 그 선배님이 우리 인천에 뭐 자랑이죠. 중구에 그 조개지가 있잖아요. 차이나타운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개지에 대해서 역사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무료로 아이들만 좀 모아주세요. 그러면 차랑 다 아이들 간식이랑 주고 거기 가서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 했던 것들은 이렇게 저희 도서관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또 이렇게 각각 다양한 분야로 또 나가셔서 활동을 하시고 그게 연계가 돼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 근데 또 이게 계기가 돼요. 이게 어떤 계기가 되냐면요. 여기 맨 앞에 보시면 이게 그냥 지금 사진상으로는 그냥 뭔가 책 보고 공부하나 보다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조개지에 갔다 오고 나서 그때 저희 아이들이 3학년, 4학년 이제 초등학교에서 역사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할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역사를 배워야 될 시기가 됐는데 뭔가 우리 아이들한테 올바른 역사관을 좀 심어주자. 우리 같이 함께 책도 보고 역사와 관련된 책도 보고 우리가 먼저 올바른 역사관을 알아야 아이들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겠냐. 그래서 허스토리라는 역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근데 이게 뭐 꼭 우리끼리 친하니까 우리만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비슷한 또래 엄마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같이 하실래요? 그래서 같이 이용하는 엄마들한테 같이 와서 같이 참여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이 그리고 한두 분은 아이 또래가 비슷하진 않았어요. 근데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역사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도서관에 이제 아이들한테 그림책 읽어주는 활동, 자원활동 하시러 오셨다가 그냥 맨날 그림책만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림책을 아이들과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일을 내셨죠. 그림자 인형 극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책을 읽고 또 책을 이제 대본으로 다 만들고 본인들이 목소리 연기도 하시고 이런 캐릭터도 다 만들고 해서 이제 그림자 극을 하시는 건데 그냥 그림자만이 아니라 약간 오토마타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조작이 가능한 그런 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지만 이렇게 오토마타 형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림자 인형극을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 도서관 대표 동아리 중에 하나인데요. 항상 중심은 책에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손바느질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신데 그림책에 나오는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인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가 엄마마 중 하나만 넣었지만 저희 도서관에 지금 굿즈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만든 그런 다양한 인형들을 모아가지고 그림책과 함께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림책이랑 함께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갔었는데 인형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그림책을 보게 되는 그리고 여기 재미한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국에서도 유명해진 그런 동아리거든요. 그림책에 나오는 캐릭터를 인형으로 만드는 동아리가 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멀리 있는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같은 데서 학교에 전시할 수 있냐 이렇게 문의가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도 열심히 캐릭터도 만들고 또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소품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도서관 안에서 같이 이렇게 전시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또 도서관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물건들도 만들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기도 하고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하시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아리 외에도 아까 뭐 그림책 공부하는 얘기보따리 동아리라고도 있고요. 얘기보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2기까지 있어요. 근데 거의 저희 도서관이 1998년도에 개관했거든요. 근데 올해가 98년도니까 24년 차거든요. 24년 차인데 만 23년이 지났고요. 24년 차인데 거의 한 회에 한 기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되게 명맥 있게 유지되는 그런 동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동아리에서 딱 시작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 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는 엄마들을 또 모아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도서관에 모여서 엄마들이 모이고 그림책도 공부하고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함께 하고 이렇게 키우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요새는 조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모이기는 힘들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지털 시대에 바뀐 다양해진 육아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함께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엄마들끼리도 어떻게 하시냐면 낮에는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랑 이런 그림책 같이 읽어보자 해서 엄마들끼리 한두 권의 그림책을 정하고 아이랑 집에서 만들 거를 이렇게 키트처럼 만들어서 어머님들이 각자 집으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엄마들이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엄마가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은 뭐 이 책 읽고 우리 이런 거 해볼 거야.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지금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약간 우리가 방법만 찾으면 또 다른 형태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는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담은 사진들을 넣었어요. 아까 제가 저희 도서관에 2009년도에 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저희 도서관 2009년도에 처음 왔을 때예요. 저는 요 맨 끝에 있는 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요 밑에 바로 이 밑에 있는 아이인데 이때 또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 말씀드리긴 좀 시간이 없고 이날 이제 저도 책 하나랑 친구하자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도서관 안에서만 책을 읽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좀 활발하게 막 뛰고 막 이럴 때인데 안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하니까 그 회기에 그 한 번씩 정도는 야외로 나갔어요. 근데 뭐 여기에 대단하게 준비를 하고 간 게 아니라요. 그냥 자원활동 해주시는 선생님이 김밥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아이들이랑 그때 제 기억에는 저희 아이랑 집에서 우리 아이가 갖고 놀던 요만한 공 하나 그 탱탱볼 같은 요만한 공 하나 그냥 들고 집 앞에 있는 배수지 공원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김밥 먹고 아이들 신나게 뛰어놀다가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제가 위로를 많이 받고 왔죠. 이날 아침에 제가 아무튼 여기에 가기까지 과정이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속상해서 좀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 가서 별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이랬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 분들이 나도 이래. 그러면서 같이 얘기해주고 그랬던 게 저는 되게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뭐 들어줄 사람도 없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인천에 아는 사람도 없었었고. 그래서 이날 뭐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꽃도 되게 예쁘고, 우리 아이가 막 신나서 막 뛰어다니고 막 공차고 막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많이 남고요. 여기는 이제 어렸을 때 유아 단계, 이때는 약간 유치 단계였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어린이날 목공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지역에 있는 다른 그런 시민단체들이랑 함께 이런 목공 프로그램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저희 남편이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에 되게 이렇게 굉장히 협조적이거나 그런 분이 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상처를 좀 많이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날은 특히 이제 목공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뭐 좀 약간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었고 다른 프로그램도 막 해야 되고 그래서 아빠가 안 가면 절대 안 된다. 제가 이날 하루 데려가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 남편에게 세뇌 교육을 많이 시켜서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랑 함께 이렇게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도서관에서 1박 2일 하면서 그 바느질에 좀 바느질 하시는 그 동아리 팀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이들 같이 모아서 이렇게 놓고 편하게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둘레둘레 앉아서 아이들 이야기도 하면서 바느질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앉아있는 요 아이가 저희 큰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바느질 하면서 같이 놀았던 거. 그 다음에 이게 초등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더 도서관을 안 가요. 사춘기가 오고 막 이러니까 더 도서관을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고민을 했죠. 아, 이제 신간평가단까지 해서 어떻게든 끌고 가서 아이들을 도서관에 그나마 오게 했는데 청소년 시기가 되니까 도서관을 더 안 온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또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생각해낸 게 작은 도서관 꿈꾸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아까 저희 도서관이 98년도에 개관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도서관을 다녔던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쵸? 성인이 됐을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도서관으로 불러 모아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자.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도서관에서 자란 친구들이 여기 지금 같이 사진 찍은 여기 친구는 독립영화 감독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무슨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시내 21에도 막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직 청년이고 아직 독립영화 감독이지만 이렇게 지금 자기 분야에서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부르자. 그래서 여기 독립영화 감독하는 친구, 여행작가 하는 친구, 건축가 친구, 그 다음에 작곡하는 친구, 뮤지컬 하는 친구, 해양과학 하는 친구, 뭐 이렇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는 도서관에서 어렸을 때 어떻게 컸고, 그때 어떤 거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하기까지 어떤 종류의 책들에 관심이 많았었고, 내가 이렇게 자랐어. 뭐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소개를 해준 책들 친구들이 읽기도 하고, 또 약간 이제 청소년 시기다 보니까 진로 이제 탐색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뭔가 다양하게 흥미롭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기를 갖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요거 할 때 여행작가 친구가 왔던 게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후속으로 여행작가 친구는 한 번 저희가 따로 강사비를 주고라도 따로 더 불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여행 가는 루트를 어떻게 짰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짜가지고 저희 친구들이 모여서 도서관에서 이제 그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을 또 저희가 모았죠. 그래서 이제 모아서 어딜 갔으면 좋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이제 여기 인천 친구들이잖아요. 아, 상암 그 DMC를 가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또 친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지 뭐 이런 루트들까지 다 짜고 어디서 갈지 거긴 가서 뭘 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짜서 친구들하고 가서 뭘 사 먹을지까지도 다 고민해가지고 같이 움직였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요 사진은요, 여기 뒤에 보면 우리 동네 놀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장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희 도서관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2, 3층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친구들이 오기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우리 도서관에 와서 편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와서 책 보고 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했던 게 우리 동네 놀이터였고요. 이런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진행하려다 보니까 대학생 자원활동가 친구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자원활동가 친구들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친구들이랑 모여서 같이 책 읽고요. 뭐 요리도 만들어봤고 색칠도 해보고 뭐 그런 소금에다가 색깔도 입혀서 여러 가지 놀이 활동도 해보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제 사진이에요. 여기 앞에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전데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다행스럽게도 저를 잘라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나왔지만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도서관 안에서 지금까지의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런 좋은 책들을
나만 읽고 끝내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 오는 다른 사람하고도 함께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나와서 이렇게 한 번 더 읽어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뭐 특별한 어떤 재능이나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읽어준 거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 막 보고 싶어 하고 여기 앞에 나오고 엄마들도 이렇게 막 같이 읽고 있어요. 이게 같이 참여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특히나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러 갔을 때 아이만 이렇게 쓱 밀어놓고 엄마는 뒤에서 이렇게 휴대폰 하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들도 참여를 안 해요. 그냥 아이들도 이렇게 막 좀 왔다 갔다 하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그래도 그래 저거 무슨 소리일까? 뭐 이러면서 막 아이를 조금 집중시켜주고 엄마도 같이 귀 기울이고 참여를 좀 해주시면 아이들도 같이 참여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날 되게 엄마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분위기가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활동가를 하면서 뭐 큰 돈을 벌거나 어떤 제가 사명감이 있거나 막 그런 건 아니지만 도서관에 나와서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큰 기술이나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조금 봉사하면서 뭔가를 지낼 수 있다는 거가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요새 그 왜 영화 미나리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윤여정 선생님이 K 할머니의 정을 느낄 수 있게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서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정서를 뭐 아이들도 함께 느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 사진을 넣었고요. 이제 제가 우연한 계기에 저희 친정 아버지가 미국에 계셔서 아버지를 뵈러 미국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 도서관은 어떨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을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한쪽에 여기 어린이 열람실이었고요. 가운데가 무슨 디지털 자료 검색하는 그런 거였고, 이쪽 끝에는 약간 성인분들이 약간 열람실처럼 공부도 하시고 뭐 책도 꺼내서 보시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한 층에 이렇게 넓게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갔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 작가 그림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랑 같이 막 뭐 일본 작가 책이면 뭐 이렇게 나라별로 막 뭐 까마귀 소년도 찾고 줄무늬가 생겼어요도 찾고 막 뭐 프레드릭도 찾고 막 우리가 알던 책 막 찾아보면서 여기 막 외국 책 우리가 보던 책인데 여기는 막 영어로 써있다 하면서 신기해가지고 막 찾아보면서 막 놀고 아이랑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약간 놀이방처럼 돼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이 막 놓여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아이들이라고는 저희 아이들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그 어린이 열람실에. 그러면서 그렇게 책을 찾고 보면서 막 놀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한 열댓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오는데 한 어른이 아이들 열댓 명을 데리고 이렇게 인솔해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걔네들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가 공공도서관이잖아요.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막 펼쳐지고 아이들이 너무 자유롭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린이 열람실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 열람실, 중간에 디지털 자료 검색대, 여기에 성인들, 이게 한 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물어봤죠. 여기 아이들 어떻게 여기 와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인근 학교에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엄마들이 데리러 와야 되는데 데리러 올 곳이 없으니까 그 인솔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뛰고 놀고 책 보고 하면서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도서관에 아이만 맡겨놓고 없어진다? 큰일 날 소리죠. 그러다가 만약에 아이가 안전상의 문제라던가 뭔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가 굉장히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약간 저희 나라도 그걸 보면서 약간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우리 뭐 맨날 무슨 뭐 돌봄센터니 공동육아 나눔터니 막 여러 가지의 그런 단체들만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여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3의 공간, 가정, 학교, 그리고 제3의 공간인 도서관. 환대의 공간, 환대하는 사람에게 각자의 자리를 주는 것. 도서관이 아까 저희 도서관에 이제 그 장애인 친구들 와서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에게나 함께 할 수 있는 환대하는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느 한 그 장애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이 있었는데 거기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공공도서관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약간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친구도 있지만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지 않은 친구도 있었어요. 그럼 그 친구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겠죠? 근데 그날 약간 비가 왔어요. 그래서 약간 질척질척하고 휠체어 바퀴에 이제 물이나 이런 게 묻었겠죠? 그랬더니 도서관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서관 그 관계자분이 거기 휠체어에 있는 바퀴 물 밖에서 다 닦고 들어오라고. 닦고 들어가긴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거기에도 인솔자 선생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수건 한두 장만 깔아주셔도 그 아이들 충분히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더 하면 모두가 자유롭고 모두가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속상하고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엄마들도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도서관에 데리고 가면 저도 나름은 조용히 시키죠. 여기 뛰면 안 돼. 조용히 해야 돼. 야 그거 여기서 먹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주의를 계속 주지만 아이들이 어디 우리 맘만큼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린이 열람실은 어린이들이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답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제 작은 도서관으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에 갔을 때 약간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작은 도서관에 딱 갔는데 그때 책 하나랑 친구하러 처음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처음 갔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아이가 이제 도서관이라는 곳을 처음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애들이 막 모여서 같이 막 놀고 책 보고 하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처음 갔으니까 참여를 안 하고 막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다가 그냥 저는 그게 혹시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들한테 민폐가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프로그램 참여 중간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 그리고 다시는 너 도서관에 못 와.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까 어린이라는 세계에서 어른은 아이를 존중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저는 아이를 절대 존중 안 한 거죠. 아이는 여기가 새로운 곳이었고 호기심이 있으니까 막 돌아다니고 보는 건데 아이한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시는 못 오는 공간. 제가 너 이제 다시는 못 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아이가 도서관은 다시는 못 오는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한쪽 구석에서 막 혼냈어요. 너 때문에 다른 아이들 열심히 하는데 참여 못하고 있잖아. 어떡할 거야. 그래서 아이를 막 혼내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도서관의 초대 관장님이시자 현 관장님이신 박소희 관장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저를 따라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를 처음 뵀던 거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맨날 공공도서관 갔을 때는 조용히 하세요. 뭐 먹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처음으로 여기 애들 다 그래요. 여기 오면 간단하게 먹어도 되고 이야기해도 되고 놀아도 되고 책 빼서 막 봐도 되고 그래요. 그냥 다음번에 오늘은 그냥 그렇지만 다음번에 꼭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처음 들었던 거예요. 아마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거기도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제가 다시 도서관을 갈 수 있었던 게 아마 그렇게 저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도서관에 다시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나눔의 공간으로 즐거워지는 것. 이게 나눔이 좀 여러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물질적인 나눔이 될 수도 있지만 책을 함께 읽음으로써 정서적으로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도 나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움의 공간. 모두가 스승이고 모두가 제자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마들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엄마가 선생님이 되고 오늘은 이 엄마가 선생님이 되고 서로 돌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것처럼 돌봄의 공간, 아이부터 어른까지 마을에서 함께 돌보는 일, 살피는 일. 저는 뭐 노인정이라고 해서 노인정만 따로 딱 있고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어린이집만 딱 있고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그래서 그 영유아 친구들만 딱 있고 물론 약간 그 대상과 서비스의 약간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분리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결국 다 보면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 안에서 우리가 영유아 시기만 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성인 시기만 걸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노인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영유아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교류의 공간. 아이고. 어떻게 가는 거죠? 교류의 공간. 여기 거미줄과 같은 연결고리 함께 사는 사회. 그러니까 도서관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관계를 맺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류의 공간인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또 제가 요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도서관을 약간 이제 아이들이 요새는 이렇게 약간 컨텐츠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이런 뭐 아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찾아보는데 도서관 안에서도 좀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요새 약간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약간 책과 예술은 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술하시는 분들과 함께 뭔가 책으로 연결지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면 도서관이 문화 공간도 되고 예술가를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새 약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이 약간 콜라보가 돼서 교류할 수 있는 곳. 저는 그런 곳이 도서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마을 안에 있는 도서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멀면 우리가 안 찾아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어머님들을 만나고 모임을 계속 지속해 나가시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일회성 강의로 일방적으로 제가 약간 전달해 드리는 그런 강의이기는 하지만 조금 어머님들이 같이 한 번 더 여기 계신 분들끼리라도 우리 조금 우리 마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요. 꼭 책이 주제가 아니어도 되니까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